안녕하세요. 오티리 박기동입니다. 네, 오늘은 페이스리프트가 된 GV70 전기차, GV70 전동화 모델을 시승을 하는데요. 주말에 잠깐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오늘 보통 때처럼 정상적으로 촬영을 못하고 정말 짧게 궁금한 부분만 좀 알아보려고 시승을 하는 중이어서요. 그 부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GV70이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된 GV70은 만나봤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전기차 GV70도 페이스리프트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뭐 외관에서는 전기차 말고 기본 GV70 바뀐 거랑 비슷하게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릴도 조금 바뀌고 MLA 헤드라이트도 적용되고 휠도 디자인이 새롭게 적용되고 이런 부분들 바뀌었고요. 인테리어도 그 GV70이 페이스리프트가 된 거랑 같이 페이스리프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27인치 와이드 모니터가 적용되고요. 분리하면 12.3, 12.3 그리고 가운데 5인치 들어있는 그거랑 거의 비슷한 크기이긴 하지만 이게 연결되어 있는 통으로 연결된 27인치 모니터가 적용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도 디자인이 새롭게 바뀌었고 부스트 버튼이 기존에 아래쪽에 있던 게 이쪽 오른쪽 옆구리로 붙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하죠. 파워트레인은 기존과 똑같습니다. 320kW 그래서 435마력 정도 되는데요. 이게 그 부스트 모드를 쓰게 되면 제로백이 4.2초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본 노멀 상태에서는 제로백이 4.8초 정도 됩니다. 이게 드라이브 모드가 노멀일 때랑 또 스포츠일 때랑 또 느낌이 완전 달라지죠. 그래서 스포츠만 하더라도 정말 강력하거든요. 근데 이게 4.8초인 걸 생각해 보면 사실은 제 차 EV6의 사륜구동이나 뭐 좀 어느 정도는 조금 비슷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도 느낌상으로는 이 차가 가속력이 더 센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공중에 떠 있어서 이게 속도감이 떨어질 것 같긴 한데 근데도 약간 좀 불안한 느낌이 아무래도 땅에 딱 붙어 있으면 훨씬 더 안정감 있는 느낌들이 들잖아요. 근데 얘는 약간 공중에 떠 있고 또 이렇게 엑셀을 밟으면 차가 이렇게 좀 들리는 이런 느낌들도 있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가속을 해보면 가속되는 느낌은 이쪽이 조금 더 센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이때 나가는 느낌이 제 차보다 더 빠른데 이런 느낌이 살짝 들긴 합니다. 근데 이게 부스트 모드가 되면 장난 아니게 빨라지는 거죠. 근데 이 부스트 모드는 노멀 모드에서도 쓸 수 있고 스포츠 모드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장점이긴 해요. 이 부스트 모드가 이제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타이칸 터보 이런 모델은 이제 P2P도 있고 그리고 그 마칸 같은 차들만 하더라도 기본 가속력이 있고 기본 출력이 있고 이게 론치 컨트롤을 쓸 때 또 최고 출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론치 컨트롤 기준으로 제로백 예를 들어서 최근 나온 마칸 일렉트릭 4S 같은 경우에 론치 컨트롤 기준으로 4.1초란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 두고 엑셀 브레이크 밟고 엑셀 밟고 이렇게 해야만 4.1초가 나오는 건데 이 차는 그냥 아무 상태에서나 부스트 모드 누르면 바로 터지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4.2초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실질적으로 이 가속력을 즐기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스트 버튼 누르면 튀어나가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기존이랑 똑같거든요. 파워트레인은 기존이랑 같은데도 이게 오랜만에 타니까 이 가속력이 진짜 장난이 아니네요. 와, GV70이 이랬었구나 이런 느낌을 다시 새삼스럽게 받고 있습니다. 이게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그 전기 모터 쪽은 변화는 안 됐는데요. 배터리가 용량이 늘어났습니다. 기존에 77.4에서 지금 84kWh로 늘어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행 가는 거리도 기존에 400km던 게 지금 423km로 주행 거리도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품성은 확실히 더 좋아졌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마칸 나온 김에 마칸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100kWh가 장착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4S 같은 경우에는 이 차보다는 좀 더 멀리 갈 수 있는 주행 가는 거리를 확보를 했습니다. 야, 이게 마칸이
국산차보다 주행거리가 더 긴 이런 상황도 나오긴 하는군요. 걔는 100이고 얘는 뭐 84니까 일단 배터리 용량 차이가 꽤 많이 나죠. 네. 자, 그리고 GV70은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그 하체도 조금 다듬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앞쪽에만 하이드로 부싱이 있었는데 뒤에도 하이드로 부싱도 넣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도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좀 안정감을 높여주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걸고 갈 때 차가 갑자기 도로 상황 때문에 갑자기 급가속을 한다든가 갑자기 급제동을 하는 일이 생겼을 때, 운전자가 개입할 때 말고 차가 알아서 갑자기 급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자세를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들도 좀 추가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시내에서 이렇게 가볍게 타기에는 큰 차이는 모르겠는데 느낌적으로 승차감이 조금은 더 묵직해진 느낌, 조금은 안정감이 높아진 이런 느낌이 살짝 듭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노멀 모드에서는 확실히 좀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이 많이 나고요. 스포츠 모드가 되면 하체가 확실히 좀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부스트 모드에서 4.2차로가 그랬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컴포트 모드에서 이 상태에서 부스트 누르고 이렇게 가속을 해보면 그러면 뭔가 좀 불안해요. 차가 들리기도 많이 들리고 핸들을 살짝 꺾고 있는 상태에서 가속을 해버리면 그러면 좀 이렇게 휘청거리는 허둥대는 그런 느낌들도 살짝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스트 모드는 컴포트에서는 직선에서는 써도 되긴 하는데 조금 위급한 상황에서는 컴포트 모드에서 부스트를 쓰는 거는 조금 자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만 바꿔도 서스펜션이 같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부스트를 쓰더라도 이게 좀 그 허둥대는 느낌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와, 이게 GV70이 이게 엄청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이런 차인 거죠. 와. 이 부스트 모드 이거는 진짜 잘했네요. GV60에도 부스트 모드도 들어있고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된 GV60도 뒤쪽에다가 하이드로 부싱도 넣고 뭐 이런 기능들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적용이 됐던데, GV70은 원래 그 외관 디자인 자체가 엄청 인기가 많잖아요. 예, 그랬는데 외관은 또 살짝 다듬었지만 인테리어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듬으면서 이번에 신형은 내외관 디자인 자체가 지금 다 굉장히 수준이 높아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네시스가 계속 뱅앤올룹슨 오디오들을 넣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GV70 전기차에도 뱅앤올룹슨 오디오가 추가가 됐습니다. 돌비 애트모스도 지원이 되고요. 기존에 이게 렉시콘이 옵션 값이 150만 원이었거든요. 그랬는데 뱅앤올룹슨은 옵션 값이 170만 원인데 근데 이거는 바꾼 건 진짜 잘했다는 생각이 들죠. 네. 그 외에도 정전식 그립 감지, 또 HDA2, 차로 유지, LFA2,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2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들은 다 됐습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인 편의 장비 이런 부분들은 다 잘 갖춰져 있고요. 확실히 스포츠 모드에서도 시내 주행을 이렇게 해보면 요철 같은 걸 지나갈 때 확실히 깔끔하긴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들어가 있고 또 이번에 승차감도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저는 아예 마인 모드 세팅을 서스펜션하고 스티어링을 단단하게 하는 그 마인 모드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냥 마인 모드로 주행을 해가지고 그때는 뭐 그 가속을 원할 때는 바로 이 부스트 버튼 눌러서 가속해도 되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부드럽게 주행을 해주고, 하지만 서스펜션이랑 스티어링은 좀 무겁게 묵직하게 해가지고 안정감을 높여주고 그런 모드로 주행하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로백 4.1초의 이 GV70 부스트 모드가 와, 이거 힘이 진짜 엄청 강력하네요. 근데 이게 키가 크잖아요. 아무래도 물론 기본적으로 약간 스포츠 쿠페를 닮은 그런 스타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아무래도 키가 큰 SUV다 보니까 이 4.1초가 좀 뭐랄까 이렇게 약간 오버스펙 이런 느낌이 확실히 좀 들거든요. 예. 뭐 그래도 뭐 좋죠 뭐. 야, 진짜 강력하다. 이 부스트 모드는 확실히 처음 엑셀을 딱 밟는 그 순간에 감각을 굉장히 많이 높여줘요. 이게 아무리 부스트 모드를 켰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엑셀을 끝까지 밟았을 때 쭉 밀어주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하긴 좀 쉽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스트 모드를 누르면 처음 딱 엑셀을 발을 딱 밟는 그 순간에 이렇게 빵 터지게끔 그런 느낌으로 설정을 해놔서 와, 이거
느낌이 진짜 좋아요. 가끔 이렇게 옆자리에 누군가 태우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부스터 살짝 누르고 팡 밟아버리면 진짜 다들 아마 까무러치게 놀랄 정도로 가속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멋있네요, 이거. 자, 주행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가격이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옵션 이것저것 다 하면 9천이 거의 훌쩍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최근에 이제 마칸도 저희가 시승을 해봤는데 마칸 일렉트릭에 얘랑 비슷한 4.1초 기준으로 4S가 1억 1000이 좀 넘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와, 마칸이랑 뭐 900 정도밖에 차이, 200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나? 한 2000도 적은 차이는 아니긴 하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마칸도 4S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또 추가로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추가가 더 되면 가격 차이가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마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조금이 어차피 제로거든요. 다 1억이 넘어가 버리니까 뭐 기본적으로 보조금을 전혀 못 받죠. 근데 GV70은 어쨌거나 보조금 50%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해보면 아무래도 마칸이랑 가격 차이는 3천 이상 정도 차이가 나긴 할 것 같아요. 비슷한 성능 기준으로 봤을 때. 자, 그리고 이게 충전을 지금 하러 왔는데요. 이게 충전구가 앞에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좀 아니죠. 그죠? 이게 이 앞바퀴 굴림 차에서 특별히 어쩔 수 없는 구조면 뭐 이해를 하겠지만, 그래도 하다못해 옆에만 달아줘도 이게 충전구를 이렇게 팬더 쪽 옆에만 달아줘도 이게 완소 케이블이 여기까지 오는 데는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이게 전면에다가 박아버리면 완소 케이블이 거기까지 안 가잖아요. 그러면 후진으로 세우면 안 되거든요. 이건 좀 진짜 좀 많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제 궁금했던 거 뱅앤올룹슨 오디오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오디오가 뱅앤올룹슨이 들어가 있고, 헤이 제네시스, 이거 됩니다, 이제. 이거 이름 바꿀 수 있으면 좋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이게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제네시스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렵잖아. 그러니까 뭐 등록하기, 요즘 이런 건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별명 등록하기, 헤이 제동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안녕 제동 이렇게 하면 딱 알아듣는다든가 그러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 거 빨리 해야 돼요. 생각나는 거는 무조건 빨리빨리 해야 돼, 일단. 자, 헤이 제네시스. IM 틀어줘. 음악을 검색할게요. 다른 문을 열어 따라갈 필요는 없어 난 너의 길로 난 지금 보시면 여기 돌비 애트모스가 지원되는 음원 같은 경우에는 돌비 애트모스라고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G80에서도 한번 경험을 해봤지만 확실히 이 뱅앤올룹스는 기존의 렉시콘보다는 확실히 한 수 더 위라는 거는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방금도 보시면 이게 음악을 틀었는데 앞에 재생하고 있던 그 사운드가 살짝 물렸다가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몇 번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에러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그냥 이전에 제가 이거 신청하기 이전에 재생했던 곡이 짧게 나오고 지금 방금 신청한 곡이 나온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Bubbles in our hearts 지금 항상 다 잃은 것처럼 확실히 사운드는 렉시콘보단 좋긴 하거든요. 베어소닉을 조금 중간에 가깝게 놓고, But you ain't know, suck it down like camera head like you know. Don't put 이게 확실히 사운드가 기존보다는 많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드로이드 오토나 이런 거 연결하는 것보다는 차 안에 있는 지니뮤직이든 아니면 멜론이든 이런 거 내장된 앱을 써서 듣는 게 확실히 사운드가 더 풍성하기도 하고 파워도 훨씬 더 셉니다. 근데 이제 많이 좋아졌으니까 굳이 또 이제 비평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볼륨을 꽤 많이 올렸을 때 음이랑 음이 이렇게 조금 뭉개지는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타격감도 조금 약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게 아마 출력이 뭐 한 800W, 900W, 700에서 뭐 900, 1000W 약간 언더 뭐 이 정도의 출력이라고 한다면 뭐 타격감이 그만큼 나올 거라고는 생각이 되긴 하는데, 근데 어쨌거나
뭐 아주 좋은 수준에 비해서는 조금은 떨어진다. 이게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생각해 보면, 그죠? 그러면 조금 더 섬세하게 튜닝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사운드도 음이랑 음이 이렇게 경계가 살짝 뭉개지는 그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선예도가 높으면서도 타격감도 있고 음색도 좋고, 그러면서 돌비 애트모스라든가 서라운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취향에 따라서 설정을 바꿔가면서 들으실 수 있으면 좋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존보다 확실히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 아직은 조금 더 개선의 여지는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엔터테인먼트 이런 부분들도 들어있거든요.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가 보면 무슨 뭐 노래방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노래방도 재생을 해봤죠. 그래서 노래방 같은 부분도 있는데,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 보면, 와, 방금이요. 와, 진짜. 이게 뭐 당연히 사운드가 풍성하니까 좋긴 하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유튜브여 가지고 이게 뭐 5.1 채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지원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게 그 영화사에서 제공한 영상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긴 하지만 방금 보시면 알파치노가 이렇게 조준해서 빵빵 땡길 때 총에 화염에 불이 빵 터지는 그 불꽃이 터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그 불꽃이 터지는 그 장면하고 사운드가 정확하게 일치가 되니까 굉장히 리얼해지는 거죠. 그동안 사실 이제 태블릿이나 핸드폰 같은 거 이렇게 영상을 차 안에 오디오랑 연결해서 볼 경우에 이게 싱크가 미세하게 틀어지면 그거 이런 장면에서는 약간 그 감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완벽하게 싱크가 잘 되어 있으니까 이런 느낌들이 진짜 좋잖아요. 와. 뭐 유튜브는 그렇고, 그럼 넷플릭스를 가보면 최근 F1 지난 시즌 영상이 올라왔죠. 어휴, 아유 깜짝이야. 이거는 매번 깜짝 놀라면서도 이거 오랜만이라 또 깜짝 놀라게 되네요. 네. F1 한번. Thank you very much, ladies and gentlemen. Right now, I got to tell you about. 지금 여기 영상 자체가 돌비 애트모스가 지원이 되니까 돌비 애트모스라고 뜨네요. 오. How would you sum up 2023? Red Bull. Red Bull. Domination like Formula One has rarely seen. 와, 방금 그거는 초기에 찍은 거거든요. 와, 이때 초기에 저 브라운 아저씨가 저기서 자기들이 우승할 줄 몰랐지. 야, 참. Max Verstappen, you are world champion. There can only be one winner at the end of the day. You know what competition's like. Ruthless. This is going to be the wildest season in F1 history. 와, 사운드 장난 아닌데 이게 뭐예요? 이 좋은 사운드인데 모니터 요거만 해. 진짜 이러니까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모니터 큰 거 넣어줘야 돼요. 그죠? 이게 지금 전기차잖아요. 지금 제가 차를 파킹을 했는데 매연 전혀 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뱅앤올룹슨 이 좋은 오디오를 만약에 가정에 70인치, 80인치 TV에다가 이거 연결해 놓고 이 소리 틀면 주변에서 다 민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멋진 장면을 이렇게 멋진 사운드로 즐기려면 차 안에서 즐기면 진짜 좋거든요. 근데 모니터 요거만한 게 이게 뭐냐고 이게. 그죠?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15인치, 하다못해 15인치 최소한, 그죠? 제네시스면 한 17인치 정도 넣어주던가 아니면 이 사운드를 그대로 옮길 수 있어서 모니터랑 링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링크 같은 기능을 넣어줘가지고 뒤에다가 24인치 막 뭐 한 35인치 이런 TV를 차 안에 설치했을 때도 이 사운드를 좀 제대로 즐길 수 있게끔 그런 방법들을 제공을 해주던가 이제는 그런 게 진짜 필요해요. 와, 뭐 17인치 모니터 뭐 소문들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그죠? 예, 여기서도 지금 당장 아쉽잖아요.
17인치 없으니까. 와, 이거 17인치 모니터 켜고 이거 보고 있으면 진짜 차 안에서 1시간, 2시간, 3시간 그냥 막 넷플릭스 드라마 보고 막 그게 되는 거죠. 와, 진짜 이거 아깝다. 너무. 와, 진짜. 와, 저런 충격이 생길 때 시트로도 충격이 빵 전해질 정도로 이게 파워가 엄청 세거든요. 와, 이런 거 생각해보면 오디오가 기본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설정을 좀 더 섬세하게 튜닝할 필요는, 음악을 재생할 때 그럴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와. 이야, 이 존 윅을 보는 게 이제 좀 제대로 즐길 수 있을 만큼 진짜 멋진데요. 와, 13시간 이런 거 볼까? 와, 13시간도 돌비 애트모스 되네. 와, 이거 진짜 제대로인데. 와, 진짜 이거 모니터가 이게 뭐냐고, 이게. 아, 자꾸만 한탄을 할 수밖에 없네요. 와, 진짜. 세월이 바뀌어가지고 멋있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GV70 페이스리프트 된 전기차를 시승을 간단하게 했는데요. 좀 많이 부족해서 죄송하고요. 기본적으로 뭐 파워는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진짜 제로백 부스트 모드 썼을 때 4.1초 진짜 강력하죠. 그래서 와, 이거는 좀 진짜 오버스펙일 정도로 강력하고, 그다음에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면서 주행거리도 조금 더 늘어났고요. 그런 반면에 인테리어도 훨씬 더 깔끔하게 잘 정돈이 됐고, 저는 뱅앤올룹슨 들어온 거 정말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넷플릭스까지 지원되는 이쪽 CCNC가 적용되면서 뭐 차 안에서 좀 사운드랑 영상을 같이 즐기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탁월한 선택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어차피 뒷자리에 모니터가 적용된 G80 같은 경우, 아니면 G90이나 이런 차들은 아무래도 뒤에 모니터가 조금 더 큰 모니터가 있으니까 그 점에서는 좀 유리하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앞좌석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면 거의 테슬라도 오디오가 꽤 괜찮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넷플릭스는 안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아쉽고, 지금 넷플릭스까지 지원되고 오디오가 이 정도 좋은 걸로 따져보면 지금 얘가 어쨌거나 제일 스펙이 좋다고 볼 수 있거든요. 볼보의 XC60이랑 90이랑 오디오는 정말 좋은데, 그 차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로 모니터에 유튜브 조그맣게 지원되는 거 그 정도밖에는 안 되니까 뭔가 영상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여지가 떨어지죠. 돌비 애트모스까지 지원되면서 이 정도 와이드 모니터 막 연결되어 있는 건 그나마 지금 제네시스가 제일 낫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와, 이거 모니터는 진짜 좀 많이 아쉽죠. 여기 17인치 달아가지고 이 사운드에 돌비 애트모스 지원된다 그러면 아마 집에 안 들어가고 계속 차에서 영화 보지 않을까.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제네시스가 큰 모니터는 달아주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가격도 살짝 오르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보조 50%를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구입이 가능하니까, 이제는 제가 봤을 때 제네시스도 전기차로 가는 건 나쁘지 않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다시 제대로 좀 길게 차를 받아가지고 다양하게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기로 하고요. 일단 저는 뭐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마칸이랑 비교를 하더라도 아무래도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기 때문에, 야, 이 정도 파워에 이 정도 실내 고급스러움, 또 이런 장비들 생각해 보면 경쟁력은 꽤 있다고 생각이 되죠. 저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13시간 이거 장난 아닌데. 샷건으로 바뀌니까 충격파가 달라진다. 와, 대박이다. 아이, 모니터 진짜.